있을까 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성인 온라인 상담의 실제, 그중에서 대인관계 및 적응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이경란 선생님께서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심리상담센터가 그 5군데에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바로 서울과 분당,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인천 심리상담센터의 팀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라고 계시고요. 또 주요 경력과 자격증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봉건 교수님이 그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내용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경란 팀장님도 역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제 상담자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서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이제 그 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강의 기대됩니다. 이런 얘기 올려주셨는데요.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경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그동안 그 상담을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먼저 이제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 뭐 채팅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상담을 전부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채팅 상담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3가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상담 실제에서 대인관계와 적응 문제에서 한 5차례 정도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했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채팅 상담을 한 경우 보통 지금 현재는 그쪽에 선생님들이 한 160분 정도 계세요. 근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한 110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한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이 통계가 유료 채팅 상담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 화상 상담, 그리고 유료 상담에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여성분들이 거의 80% 정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주로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 보면은 뭐 50대, 60대 분들도 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20대, 30대 되는 자녀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부모님들께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주로 이제 대면 상담 경험이 한 뭐 17,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담 경험 전혀 없는 분들이 80%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한 10% 정도 약물치료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주소 문제에서는 주로 약물치료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한 10% 정도 약물치료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주소 문제에서는 주로 정신건강, 뭐 불안,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모두 727회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월부터 통계를 낸 거는 유료 상담을 이야기해요. 저희가 4월까지는 좀 무료 상담, 내담자 입장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상담자들은 채팅 상담 20분을 하면서 그 N 플랫폼에서 저희가 소속돼서 상담을 하지만 거기에서 쿠폰으로 이용했어요, 내담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상담비를 조금 받았지만 내담자들은 무료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4월 끝나고 나서 한편으로는 유료 상담이 얼마나 될까? 과연 유료 상담이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정말 될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게 유료 상담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쭉 보면은 계속 유료 상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두색 보면은 단회가 저희 채팅 상담 같은 경우는 거의 단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유료 상담이 되고 음성 상담과 화상 상담으로 연결되면서 그 단회가 아니라 다회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월 달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이어지는 상담, 정기적인 상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상담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오시는 내담자들이 한 뭐 9명, 10분 정도 되세요. 그 중에서 한 주 2회 정도가 한 2분 정도 계시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2회 계세요. 2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먼저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이봉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채팅을 하든지 전화 상담을 하든지 화상 상담을 하든지 요 사전 질문지를 모두 받습니다. 미리 그 전화 상담을 하거나 화상 상담을 해도 채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채팅만 가능하면 음성과 화상은 되지 않지만 음성 상담과 또 화상 상담일 경우에는 모두 채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내용의 그 사전 질문지를 저희가 제휴처를 끼고 하는데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쭉 보고 그다음에 상담 신청 이유, 그다음에 도움받고 싶은 부분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화되는 건데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계속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사전 질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거주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부분을 넣게 되냐면 저 전국에서 많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상담을 뭐 무료 상담 연계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뭐 서울에서 청년들이 상담을 왔는데 유료 상담을 계속하기 어려우면 무료 상담 서비스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 지역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실명을 넣었을 때 보통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구조화를 할 때 상담자 보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만 저희가 긴장도가 저 같은 경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닉네임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호칭을 할 때 보통 뭐 이렇게 뭐 선생님 누구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닉네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면 상담이라고 있는데 몇 회 정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엑스퍼트 심리 상담에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채팅 상담을 했는지 음성 화상을 했는지 그리고 저는 원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넣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분 상담을 하든지 30분 상담하든지 50분 상담, 60분 상담하든지 이 상담 신청 이유와 도움받고자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그 시간 안에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내담자가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좀 뭐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지 아니면 상담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문가 피드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밀보호를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요. 비밀보호나 뭐 기록보호, 음성 녹취, 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손바닥 한 뼘 정도의 내용들이 구조화 뒤에서 구조화를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의 내용을 전부 읽었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확인을 전부 그러니까 동의를 받도록 하나하나 동의를 받도록 제가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캡처를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내용의 이제 상담에 의뢰했냐면 범죄와 관련된 그러니까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가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출소되었다. 이런 내용의 긴 손바닥 한 뼘 정도의 긴 글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좀 이 부분은 지금 심리 상담에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지금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조언이라도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보호를 받으시려면 법률 관련 조언을 받으시는 게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제 영역은 여기까지이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상담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채팅 상담으로 오면 다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채팅 상담을 할 때 저희가 톡톡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카톡 보다는 좀 기능이 조금 좀 달라요. 왜냐하면 카톡은 바로바로 보내면 오고 보내면 오면 이게 되는데 이걸 할 때는 이렇게 좀 상담자가 톡톡 문자를 보낼 때 이게 좀 전달이 좀
늦어지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할 때 문장을 길게 막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좀 20분 안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너무 딜레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를 슬픔이 크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채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담자들한테도 짧게 바로바로 우리가 사전에 질문 내용을 충분히 보고 그다음에 상담을 진행할 때 그다음부터 대화할 때는 길게 문장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서로 짧게 빨리빨리 소통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채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20분 채팅 상담을 할 경우에는 짧은 시간 저희가 이제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임상적인 증상이 뭐 공황장애가 심하거나 강박이 심하거나 막 그럴 경우에는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담 시작 전에 안내를 합니다. 제가 남겨놓으신 부분들 읽어봤는데 저보다 다른 임상 전문가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20분 안에 충분히 제가 만나고 도와드리기는 한계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눠요. 나누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서로 협의하에 이제 취소하게 되는데 이분이 취소하면서 이런 글을 남겨놓고 갔어요. 전문가님이랑 대화 후에 다른 분에게 상담 진행 받는 것이 낫다고 추천해 주셔서 바꾸기로 하였다. 서로 합의하여 취소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고 어떻게 안내하는 부분들이 비록 글이지만 채팅이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어 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내담자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리뷰를 제가 이제 놨는데요. 리뷰 첫 번째 요 부분은 이제 2019년 11월 28일 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뭐 하루 이틀 상담 진행 후에 남겼던 부분인데요. 그 상담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남기면 제가 그 내용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화로 하거나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 처음에는 보통 손바닥 뭐 3, 4 그리고 출력을 하면 A4 뭐 5-6페이지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겨놓고 어떤 분은 뭐 본인이 그동안 써놨던 것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그럼 굉장히 길어요. 근데 20분 상담인데 보통 그거를 제가 한 3-4번 정도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어떤 느낌이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지? 그리고 20분 안에 만나지만 준비는 뭐 2시간 정도 막 충분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제 안에서 충분히 느껴지도록 이렇게 내면화시키도록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가지고 20분 안에 바로 들어가서 저희가 20분 상담을 하면 거의 지금도 화상이나 전화 상담이나 넘기지는 않아요, 시간을. 왜냐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됐겠다면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넘어가면 또 집중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걸 저는 느끼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상담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제가 집중을 하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만나려고 해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담자를 만났는데요. 내담자들이 보면서 5분 안에 바로 제 고민이 술술 나오고 그다음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 보면은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 상담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면서 그 진심이 느껴지고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느껴져서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 본인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이해받는 느낌이 없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걸 알고 왔는데 제가 그 이해받는 느낌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남긴 거 보면서 제가 비대면 상담이지만 대면 상담하고 다르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어요. 제가 대면 상담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을 할 때 주로 장기 상담을 많이 했어요. 뭐 4-5년, 뭐 200회기, 100회기, 그다음에 뭐 3-40회 기본적으로 하고 5-60회기, 70-80회기에서 한 기간에서 10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내담자를 상담했을 때 만나는 느낌,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서 되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내담자를 충분히 그 마음을 만나고 내담자도 또 표현하고 할 때 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느낌들을 제가 대면 상담에서 갖고 있었는데 채팅 20분 상담이지만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흥미롭고
더 하게 되고 더 마음을 쏟게 되고 그래서 진행을 쭉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9년 뭐 12월, 1월, 2월, 3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3월 중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사람당 3번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4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쇼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쇼가 그러니까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게 좀 덜했어요. 근데 3월 중순부터는 막 노쇼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시간에 보통 20분 상담이면 2명을 잡아요. 그러면 노쇼가 일어날 걸 생각을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전 30분에 뭐 한 명 정도 잡지 않고 1시간에 한 명을 잡아요. 그리고 충분히 20분 만나고 한 뭐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제가 이완하고 좀 다음 상담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동기가 없다 보니까 좀 한번 해볼까 이런 흥미 때문에 와서 그 만나는 느낌보다도 그냥 뭐 재미삼아 장량삼아 이런 경우들이 좀 사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진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들이 좀 덜 갖게 돼서 채팅 상담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 빠지고 소진되고 뭐 이런 부분을 느껴지면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4월에는 거의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채팅 상담 비대면을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느낌을 놓치면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느낌이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회기가 많이 올라가면 노출 정도가 이제 지금 저희가 베타 기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베타 기간 동안 상담 회기 수나 뭐 리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상담자가 노출이 되고 다음에 유료화 됐을 때 유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상담하면서 내 느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20분 이용해 보게 되었는데 차근차근 이야기 유도해 주시고 이렇게 본인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음에 또 상담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다 채팅 상담인데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고 뭐 근본적인 원인을 본인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자 너머로 이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올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상담하고 나면 이제 아이디가 뭐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러니까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제가 적어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리뷰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났는데 내담자도 이게 느껴졌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되게 보람도 느끼고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요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첫 채팅으로 20분 상담을 하고 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번 더, 네 번, 5번 정도 더 상담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뭐 좀 지나서 한 달, 2달 지나서 다시 또 상담을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지나서 어느 날 저에게 채팅으로 상담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냈냐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저 취업이 됐어요. 취업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어저께 취업이 합격이 됐어요. 공사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합격을 선생님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채팅으로 선생님께 요청합니다 하고 그 합격 소식을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관계가 충분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상담자 대담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가 선생님 제가 더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제가 비용이 없어서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 취업도 하고 하니까 제가 더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싶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가능하면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내담자도 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내담자의 자원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20분 상담을 하든 단회로 50분 상담을 하든 내담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걸 받아들이고 사고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 사례 개념화를 이야기할 때 이 비대면 상담에서 사례 개념화를 어떻게 하고 상담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담자의 기본적으로 자원, 내적 자원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고민되는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듣고 그 부분에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내담자의 자원이 기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대면 상담 전공자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상담 전공자들 상담하고 있는 하고 계신 상담 전공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대면 상담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이 상담을 본인이 필요해서 해봤고 과연 이게 어떨까라는 생각, 네, 그 다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네, 제가 그 다음 장이네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 내담자예요. 네, 네, 그래서 요 내담자 50분 전화 상담을 하면서 그 15회 정도 상담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진행을 했지만 그 사람을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느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다 해서 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저하고 15회기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상담비가 좀 부담이 되고 제가 이제 50분 상담을 저희가 기본 채팅은 50분에 5만 원, 뭐 50분에 뭐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상담비는 조금 더 뭐 5천원에서 10,000원 좀 더 이렇게 높여놨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정도는 제가 뭐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만나고 시간을 들여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담비가 좀 부담이 되었던 내담자였어요. 그래서 또 본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대인관계나 직장 안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이제 종결을 했는데 나중에 한 달 후에 다시 왔어요. 선생님 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20분으로 와, 30분으로 와. 내가 그 시간을 열어놓을게. 그러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너무 짧아요. 그 시간. 제가 다시 그냥 50분을 상담할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들 같이 나눴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장이요. 온라인 상담,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구조화를 합니다. 구조화를 하는데 보통 이제 상담에 참여하면서 알아야 할 내 기본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상담의 틀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데요. 온라인 상담에서도 그 구조화는 저는 되게 적극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채팅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 그래요. 채팅으로 우리가 화상이나 아니면은 그 전화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와닿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받아들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채팅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글로 제한된 시간에 또 채팅하는데 시간이 막 이렇게 치는데 속도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미리 구조화가 정교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비대면 상담에서의 구조화는 뭐 적극적이고 상담자 보호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구조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 상담에서 사전 구조화는 먼저 내용을 남겨놓으면 그 심리 상담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에 뭐 도움이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런 글들을 20개 정도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는 뭐 이런 부분들 저장하겠다. 그건 본인 의미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다른 전문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20분 채팅 상담을 하면서 그 무료 상담일 경우에는 그 노시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구조화를 했습니다. 약속된 상담 시간에 약속되어진 상담 시간에 3분 이내로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상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결제를 통해서 다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뭐 동의하십니까? 이런 구조화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 시간이 됐는데
내담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상담이 어려우신가요? 뭐 안내드린 대로 약속된 시간에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게요. 뭐 이런 부분들을 구조화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이나 구조화할 때 채팅 상담이나 전화 상담, 화상 상담이 다 포함이 돼요. 비밀 보호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보호가 되죠. 비밀보호가 됩니다. 근데 다만 그다음에 상담 내용 일부는 효과적인 상담 접근 범위나 논의나 교육, 뭐 내용 활용, 뭐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3자에게 공유가 된다는 거 미리 알려드려요. 개인 특징은 거기 삭제가 되고, 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상담 신청 이유나 도움받고 싶은 부분 중심으로 그 내용이 3자한테 공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면 뭐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남기는데요. 읽어보고 원치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본인이 동의한 거, 원치 않은 비밀보호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겠다고 또 메모를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기록보호나 음성 녹취 불가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 내용이나 안내 문구가 있어요. 상담자마다 본인들이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상담자의 저작권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이나 안내 문구들을 처음에 저희가 이걸 할 때 막 캡처해가지고 내담자들이 막 본인의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록보 및 음성 채팅으로 그러니까 전화 상담으로 하기 때문에 음성 녹취가 어렵다는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 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제가 시공간, 뭐 무제한성, 뭐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 내용 안내 문구는 무단으로 음성 녹취, 뭐 화면 캡처, 배포, 전송하거나 SEN 올릴 경우 저작법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에서도 뭐 비방이나 상담자 모욕하거나 불쾌가 음성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성적 발언이나 명예훼손, 상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상담 이후에도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 시작하기 전에도 남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제 이후에 남겨놓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는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 연구 제휴처를 끼고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하는데요. 한 100분 정도 넘게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해당되는지 저희가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 같은 경우에 구조화를 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게 처음에 20분 채팅 상담을 하고 나서 20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대면 상담처럼 충분히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제한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리뷰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조화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상담하고자 하는 주제 영역이나 상담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나 심도 있는 심리적인 접근이 한 번의 상담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3번을 안내하는데요. 처음에 사전 질문을 남기고 나서 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전 질문을 내담자들이 미리 남겨놔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안내를 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그 남겨주신 내용을 이어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상담하고자 하는 주제 영역이나 한 번의 상담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또 안내를 드려요. 그리고 동의하신 내용 약속 지켜주실 거 부탁드린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화상이나 전화로 할 때 단회 상담이고 이어지는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목소리로.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구조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 알아요. 제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좀 더 이어서 좀 더 상담을 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 10회 끊을게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희 10회 끊는 게 아니고요. 1회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또 다음에 오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기 상담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구조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한 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2번째 상담부터는
첫 번째 상담은 비밀 보호에 대해서 하죠. 그다음 이어지는 상담 있죠. 2회부터는 꼭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비밀보호, 기록보호, 음성녹취 불가,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로 이 전제로 상담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럼 이렇게 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상담부터는 이제 첫 번째 상담에 50분으로 이제 전화로 화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막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담부터는 선생님 첫 번째 상담에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상담은 무슨 얘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담은 차근차근 에피소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하고 싶은 부분, 상담 도움받고 싶은 부분은 남겨놓으면 원하면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남겨놓지 않는다. 이걸 안내를 이렇게 구조한 거죠. 두 번 단회 말고 이어지는 상담일 경우 이렇게 구조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는데 의외로 자살 충동, 자살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내용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이 부분을 안내를 드려요. 현재 본인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위기 상황이냐. 위기 상황이 있다면 여기로 안내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드린 곳에서는 365일 24시간 응대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내담자들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자살 충동 시도, 제가 이제 오늘 사례를 나누는 다섯 번째 사례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생명 존중 서약서를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 기간에는 절대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그다음에 쭉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이상하면 반드시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자가 가족에게 알리겠다. 이런 서약서를 꼭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자 보호이기도 하고요. 내담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장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구조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요 방이 좀 제 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각자 뭐 이렇게 어떤 상담이 있는지 얘기도 하고 미리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합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정말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은 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 많은데, 새로운 내담자들에 대한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상담자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나 뭐 이력이나 그다음에 리뷰나 보면은. 그런데 상담자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기 때문에 긴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이렇게 높은지 알고 제가 다른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봤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제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내담자들도 긴장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절박한 상황, 본인이 어떤 선생님께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살펴보고 오거든요. 그럼 내가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상담자만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도 긴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담자만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상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상담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관계인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려면 상담자가 이전에 일상에서 대인관계에서 관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의 생각이 어떤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담에서 충분히 이렇게 같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구조한 거예요, 전부. 플랫폼을 통한 구조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그냥 공감, 지지만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일상의 변화, 내면의 성장 추구하는 상담으로 나는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상담할 때 마음을 담아내는 상담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구조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상담의 가치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일상과 관계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진다. 상담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석의 관점을 달리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본인이 힘들어. 그러면 A라는 부분만 갖고 A도 있고 A 플러스도 있고
AA도 있고 AB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안목으로 보게 되면 유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서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고 상담자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상담 시간, 이 시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도 연관이 되고 이어지는 그리고 성장을 가져오는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구조화를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50분 동안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50분 지나서 2분 정도 격려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는지. 여기에 선생님들이 160분 계시는데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도움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는지 그 간절함이 있는데 오실 때 누구한테를 갈 거예요? 뭐 찍어서 오지는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신중하게 며칠 고민하면서 오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보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남겨놓으신 부분들 보면 되게 명확하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돼서 제가 오게 됐어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정기적인 상담이 가능하겠다. 왜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게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비대면 상담으로도 정기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담을 신청하느냐 했을 때 상담 경력 있는 상담 전문가에게 상담을 대면으로 받고 싶었지만 상담 여건, 뭐 시간이나 비용이 안 돼서 어려우시고 망설였던 분도 오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상담 방향성 이렇게 잡고 간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구조화라고 인간 이해의 안목과 심리학적 안목을 갖고 상담 경험이 짧은 시간에 만나지만 내면화되어서 본인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 씨앗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담자에게 상담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상담을 그동안 하면서 비대면 심리 상담의 소감이 저는 이렇다. 뭐 얼굴을 맞이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비대면 상담에 충분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멀리서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연락처로 저는 전화로 상담을 하거든요. 개인 폰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 뭐 두 케이스 정도, 뭐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해외하고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거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저는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좀 가다 보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일회일 상담하고 다음에 상담 약속을 잡아요. 근데 계속 진행했던 분들은 이렇게 뭐 결제를 좀 뭐 구매를 늦게 하거나 해도 뭐 오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데 사전 약속 후에 24시간 이내에 상담하지 않으면 약속 시간이 취소된 걸로 알겠다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에 상담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게 되고 또 노쇼가 되면 이게 또 그 소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구조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안내를 하며 내담자들도 이해를 갖고 이렇게 잘 여기에 이렇게 따라서 상담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례 개념화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면 상담에서 사례 개념화를 할 때는 그 사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인 거죠. 그거를 이제 임의로 하지 않고 어떤 뭐 이론이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온라인 상담에서도 저는 사례 개념화가 충분히 사례 개념화를 하고 만나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례 개념을 하냐면 상담 신청 이유, 도움받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요. 그 다음에 노트에 또 뒤에 이제 저희가 사례 안내를 할 때 노트를 제가 안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할 때는 내담자가 적은 내용을 다 노트에 적습니다. 노트에 적으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지? 어떻게 상담을 접근할까? 어떻게 만나갈까? 그래서 다 노트로 합니다. 요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담자들을 만족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많이 하고 내담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이 남겨놓은 글을 읽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것도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도움받고 싶은 부분, 그리고 상담 신청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사례 개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기 개념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인관계나 그리고 적응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있어요. 셀프 개념. 우리 존재는 눈에 안 보여요. 너 존재가 어딨어? 심리, 정서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 존재, 셀프를 얘기할 때 내 느낌이 뭐야? 내 생각이 뭐야? 이 부분이 내 존재를 의미할 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적응의 어려움이면 셀프, 나의 개념과 그리고 환경,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환경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개념, 자신과 환경과 5대5, 뭐 4대6, 뭐 6대4 이렇게 뭐 삐까삐까 균형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1대9, 나는 굉장히 내 느낌, 내 셀프 개념 되게 약해. 뭐 1, 2. 근데 상대를 굉장히 크게 느껴. 뭐 9, 8,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쭉 하면서 사례 개념안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이유나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담자를 만나갈 것인지도 적어 놓지만 상담을 하면서 계속 노트에 적어요. 어떤지, 그리고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담자의 내적 자원이 어떤지, 감정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서적인 교감은 상담자가 이야기했을 때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교감, 뭐 자기 탐색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 통찰을 되는지, 인지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내담자가 통찰이 되는지, 탐색이 되는지, 막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계속 파악하면서 계속 적으면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서 내담자의 반응에 따라서 피드백의 정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들이 거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표현을 했을 때 본인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단어가.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겨울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정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게 눈썰매가 생각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눈썰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 형제가 다 각각의 자기의 눈썰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눈이 오거나 얼음이 있으면 그 눈썰매 갖고 친구들하고 탔어요. 그런 굉장히 좋은 추억, 재밌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녹이 슬거나 날이 녹이 슬면 타기 어려우니까 매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 하면은 눈썰매가, 스케이트는 타보진 못했지만 눈썰매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내담자 방식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했을 때, 도움받고 싶은 부분을 피드백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내담자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는지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부분들을 내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분 안에 충분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소감을 적어놔요. 제가 내담자를 만나면서 신체화 증상이 있었는지, 뭐 병리적인 증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약물 병행 필요가 있는지, 뭐 자기 이미지는 어떻게 탐색이 되는지, 이런 느낌들을 계속 적어놔요. 단회로 이루어지지만 상담을 하고 나면 추후에 이 내담자가 다시 왔을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면 좋겠는지 상담자의 느낌과 소감을 같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청이나 반영 중심으로 감정을 좀 더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담자의 정서나 탐색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상담자가 해석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 놓으면 또 다음에 왔을 경우에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상담 신청을 닉네임으로 신청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쭉 제일 앞으로 넘어가요. 이분이 전에 저한테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닉네임이 익숙하기 때문에 알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오셨던 분들을 제가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담 신청이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전에 상담을 신청했는지, 저랑 상담을 언제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제 노트를 가서 봅니다. 그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담을 했는지. 그래서 상담 전에 충분히 다시 인식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그 채팅 상담을 할 경우에는 미리 남겨놓은 부분들을 충분히 내면화시키고 파악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뭐 시작이 돼요. 상담 시작을 할 때 저희가 그냥 시작하는 게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카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분 안에 부터 상담자가 이렇게 딱 누르면 내담자가 수락을 하면 그때부터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럼 바로 상담자가 채팅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겨주신 내용을 이어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다 저장을 해놨어요. 지금은 채팅 상담을 하지 않으면 전에 채팅 상담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쭉 처음에 채팅 상담할 때는 내담자가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이게 어떤 의미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또 남겨놓은 부분에서 상담자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 부분들도 난 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다,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오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쭉 그렇게 만나가다가 조금 20분 상담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루어지면 좀 한 7분 정도 지나고 10분 정도 되면 제가 좀 먼저 시간 제한이 있는 상담이기 때문에 좀 제가 먼저 피드백 해도 되겠냐. 그래서 막 또 이제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되느냐 또 막 이야기 듣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거의 20분이 마무리될 때쯤에 상담을 그냥 바로 종결하지 않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이야기를 하고 같이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서 본인이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요. 그리고 전화 상담이나 채팅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 보통 당일 상담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당일 상담은 왜 그러면 미리 제가 내면화시키고 어떤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좀 마음으로 품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 상담은 사실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상담자들이 주요 활동 시간을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오픈할 수가 있는데 그 노출 정도가 빠른 그 반응 속도가 빠른 상담자들이 20명이 오픈이 되고 또 상담 많은 경우가 이렇게 10명이 오픈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이걸 막 신경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 상담을 뺍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월요일날 상담실 아예 빼요. 그러면 그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반응을 하는 속도가 체크가 돼요. 이거는 플랫폼이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나중에 선생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면은 또 요즘에는 플랫폼으로 상담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관심 있고 그러면 이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내담자들이 선생님 되게 부지런하시다고 막 그래. 왜? 항상 1분으로 되어 있다고 반응 속도가 어떻게 그거 내가 그걸 신경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거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도록 장치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항상 1분으로 되어 있어요.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당일 상담은 어렵고 보통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48시간 안 될 것 같으면 상담을 48시간 이후 지나면 자동 취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상담 약속을 미리 잡아놓고 이번 상담을 취소하면 어떻겠냐 안내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경우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약속한 시간 24시간 안에 다시 이제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약속은 취소하는 걸로 알겠다. 뭐 이렇게 구조화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전화 사상 상담할 때 빠른 상담을 원해서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빠른 상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과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남겨놓으신 부분들. 그러면 어떤 내담자들은 본인 이야기들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남겨놓으신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전에 뭐 구체적인 뭐 기억나는 게 있냐,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피드백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보통 저희가 한 10분 정도,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10분 정도 되면 오늘 같이 이야기한 뭐 상담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고 싶은 부분, 궁금한 부분, 혹시 불편한 부분이 없었는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었는지, 오늘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또 해?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떻게 상담 끝나고 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직접 표현해보면 또 내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담자가 표현하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이렇게 느껴졌구나라고 또 알 수도 있고 그때 그런 의미셨군요. 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자와 상담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안전한 관계잖아요. 심리적인 정서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신 부분이고 일상에서 자기 표현이 어렵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적응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안전한 장소에서 해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 100%, 뭐 95% 내담자들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본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쭉 1회기 때 상담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의 마음의 영역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만나가 보면 그 불편함들이 누구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조심스럽게 피드백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권위적인 문화죠. 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엄마에게 듣는 제일 먼저 이야기가 선생님 얘기 잘 들어. 그거잖아요. 자기 느낌이나 생각하고 키우기보다는 그렇게 자기 느낌, 생각, 셀프 개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마음의 영역은 언제든지 보완 가능하고 지금 키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인식했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 덜어는 탓하게 돼요. 왜 이렇게 키웠지? 뭐 이런 마음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내가 낳고 나 또한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풀어가면 되는 거다. 내가 이걸 가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전한 장소인 상담자, 내담자 관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필요한 분에게만 안내를 드려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오시는 분 보면 상담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좀 사실 많아요. 그러면 유료 상담, 무료 상담, 먼저 저는 무료 상담을 안내해 드려요. 지역을 보고 어려우시면 이런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유료 상담 같은 경우에도 안내를 드려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저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저한테 오라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상담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1회 상담 이렇게 충분히 마음을 다해서 만나고 나면 거의 이제 한 80%? 거의 선생님하고 만나서 제 얘기 했으니까요. 좀 더 만나볼게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인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